이어서 토론자님들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총 3분으로요. 발표 시간은 약 10분이 되겠습니다. 토론자님들의 발표가 끝나면 기조 발제자, 토론자 좌장을 연달아 모시고 간단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화 교육과정과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전남교육에 큰 공헌을 해주신 퇴직교원 김인순 선생님을 모셔서 존중과 협력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하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퇴직 교사 김인순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드려야 할 말씀 전체를 다 아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보다는 선생님들이 질문들을 굉장히 잘해 주셨더라고요.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 질문을 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제 수준에서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대신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신숙녀 교장선생님과 선희성 교장선생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이나 언어가 아니어야 하고 실천이고 문화여야 한다. 생활에서 체화가 되어야 한다. 선언이나 구호나 요구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여야 한다.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연결하여 장정주 선생님이 탄핵 이후 민주주의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은 실은 우리 교수님이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경험으로 역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겨우 문재인 정부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담론화가 되었고 지역청의 부서가 만들어주고 학교 민주주의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존중할 건가, 협력할 건가, 자유를 줄 건가, 소통할 건가, 평화교육의 씨를 뿌리는 참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교복 입은 시민으로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수업은 탐구하고 친구와 협력해서 배우려고 했고 나누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취약하게 정부가 바뀌자마자 자취를 감추고 학교에서 적어도 학교에서 AI 교육, 구호만 난무할 뿐 민주시민교육은 공문 속의 계획으로만 남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장 학사님이 여기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랬습니다. 일상적인 갈등마저 사법화가 되면서 교육적인 해결은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 해야 할 시민교육의 방향,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 손미애, 김치관 선생님의 질문, 즉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세대 간 양극화, 좌우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약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해석이나 정치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사가 강요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 진실이 명확하므로
답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정리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이걸 읽고 반드시 토론을 하게, 쟁점을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결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답을 한번 내려볼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숙희, 윤미정, 서정기, 박한별, 김규륜, 임광재 선생님이 질문하신 학교 민주화와 민주시민 교육 방향을 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상당히 또 까마득해졌습니다. 한참 정말 교무의 의결 기구화를 노래를 불렀는데요. 다시 교직원들이 협의회를 의결 기구화 수준으로 다시 운영을 해야 하고요. 모두가 주인인 학교, 그리고 또 심각한 게 교사도 학생도 개별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회복하는 학교 문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생회나 혹은 자치 동아리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실제 체험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실천과 성찰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협력학습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먼저 따라야 될 게 서열 중심 교육, 경쟁 교육을 지향하고 서열과 경쟁 교육으로 키워진 인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지식 중심 강의 중심 수업보다는 스스로 아이들이 찾고 탐구하고 친구하고 협력할 수 있고 나누며 배울 수 있는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그다음에 토론 수업, 자율 책임 협력 평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업 속에서 내 과목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생활교육, 모든 학급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갈등을 모두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고민들이 다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영함 선생님, 이설래 선생님, 서현실 쌤, 박미옥 선생님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실은 좀 이따 민정 쌤이나 다른 분들이 더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은 지식이 아니다. 민주시민인 교사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사들이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물론 연수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연수나 혹은 지속적인 교사들의 전학공, 아까 학년 교내에도 중요하고 학교 밖에서도 끊임없는 공부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교장이나 관리자도 혼자 두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그런데 함께 했을 때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역량 강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육부, 도교육청, 학교가 적어도 지금의 AI 교육, 미래교실 이런 것만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존중, 배려, 협력, 평화, 나눔을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 완성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내세우는 모두가 잘 사는 삶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라남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에서 민주시민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민정장학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민주시민의 현황과 과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교육청에서 그 민주시민교육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제 업무는 역사, 통일, 그다음에 독도교육, 그다음에 의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저희가 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장학사님이 학생 전남의회 아이들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청에서는 우리 이제 김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책들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유행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기조가 중요도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시민 교육은 중요한 교육이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이후에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되게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리고 또 이제 내심 이제 안도는 했지만 투표 결과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와, 이 정도인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50이더라고요. 그 득표율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주시민 교육팀으로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그다음에 또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그 민주시민 교육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공문을 통해서 받아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나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걸 또 협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진 변경이나 추진 성과 개선점, 그다음에 저희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 그다음에 또 비전 목표, 추진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저희가 지속 가능한 전남의 미래를 함께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된다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글로컬 시민으로서 문제 해결을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많이 썼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지역 소멸 같은 복잡한 문제를 공생하는 시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포용과 공감을 풀어갈 시민적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력을 갖춘 주체적 시민 양성이 시급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진 근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진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생, 그다음에 알밀 실천한 전남형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지금 전남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역사의식이라든가 민주의식이라든가 평화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둔 학생을 기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저희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 제가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작년 이제 성과를 보면 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측면에서 422개교가 학교 자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실을 위해서 200학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옆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님 보시는데 끊임없이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실을 위해서 지원해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그 장학사님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민주시민 지수,
민주시민 진단지수 있잖아요. 거기에 3만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헌법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공동체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좀 학생 중심 글로컬 교육을 위해서 기획, 실천, 학생 스스로 하는 기획, 실천, 성찰의 학생 자치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민주시민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추구하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 주체들이 자신과 그다음에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 실천하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 가치로는 종준 자율, 연대 이를 통해서 6대의 역량인 자주적 실천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문제 해결 역량, 공감 역량,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 연대 실정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은 헌법적 가치의 존중, 그다음에 학습자 가치의 존중, 그다음에 특정 이념의 강조 금지. 저는 여기 부분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정 이념 강조 과연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급 교육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래서 차라리 그 논쟁을 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오른쪽일지 왼쪽일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이나 아니면 팩트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성립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는 4월 4일 날 탄핵심판 방송에 관련해서 방송 보시라고 권하는 공문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공문 보내고 나서 극으로부터 굉장한 전화와 그다음에 국민신문을 엄청 받아가지고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핵심판 방송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라는 내용의 이제 답변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나라에 정말 구구가 많구나. 저는 이제 전남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전국적이시더라고요. 전국에서 막 전화하셔요.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막 서울, 인천, 막 강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정말로 신념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자기 실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서 상당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은 뭐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역량과 포용성을 지니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교수님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은 그래도 저희가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저는 많이 녹아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난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게을리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추진 전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또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 내실화하는 공생가치의 실현, 그다음에 헌법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저희 또 우리 담당 장학사님은 굉장히 전남 학생의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들이
작년에 글로벌 박람회가 뭐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전국 학생자치회들 모여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전남 아이들이 절대 빠지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민주성 키움교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주교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주선교교실도 하고 있고, 이번 선거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교원 연수, 민주시민 교육 연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원과 그다음에 학생 교육원과 협력해서 학생 대상 또는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거는 이제 저희 자료 개발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는 저희가 그 헌법 교육과 계엄령 자료 관련해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있으세요. 자료 개발해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 자치고요. 그다음에 또 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2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뭐 학교에 선생님들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해서 학생회의실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근데 민주시민 교육은 이제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도교육청에서 정책도 중요하고,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학교에서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 또 학생이 민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다 함께 노력하는 것,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게 다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우에 맞서서 열심히 신문고로 싸워주셨네요. 민정장학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이 전남교육청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남학고등학교 수석교사 강정 선생님을 모셔서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 방안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학고 윤리교사 강정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윤리교사이기 때문에 심성보 교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고요. 얼굴 직접 뵌 건 처음인데 아마 그 정치교육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보이텔스파흐 협약을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인간혁명과 사회혁명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민주화, 학교의 민주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과 소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내란을 선포했어요. 저는 이제 평일은 직장에 근무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 저는 응원봉은 없어요. 응원봉은 없었지만 가게에서 응원봉과 가장 비슷한 모양의 랜턴을 사가지고 열심히 국회의사당 앞에서 12월 7일 날 탄핵하라 하면서 했는데,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러가면서 정말 절절하게 호소했으나 5표 부족해가지고 불성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게 불성립 됐다고 하니까 그 좌절감,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에 이렇게 좀 젖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서도 아주 오랫동안 거기 빛의 전사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축제장처럼 기죽지 않고 막 울지 않고 엄청 씩씩하게 다시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뛰면서 새로운 세계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어떤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받고 제가 그 8년 전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사실 그 집회에 나가면서 자유발언 때 이게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발언 때에 가서 발언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준비만 하고 생각만 했지 용기 있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발언 때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탭 이런 거 다 원고 준비해가지고 어찌나 당차게 하든지 8년 전에도 제가 그거 보면서 감탄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잘 시켰어. 민주시민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게 뿌듯했었는데 이제 뭐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민주시민들을 우리가 교사들이 올바른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으로 잘 길러냈구나.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스마트폰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가 의미 있고 행복한 수업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란 선포 이후에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꿨어요. 예전에는 정말 나의 제자들 중에 일베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일베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서부법원 제가 챗GPT로 그림을 만들다 보니까 살짝 그 문구가 서부법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또 희망을 보았는데 또 절망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4개월 동안 그것이 인용이 안 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법원에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특정 세력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주입에 경도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전 질문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20대, 30대의 극단적인 우경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우리 교육이 정말 저도 절절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많은 그런 것을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그 4개월 동안 갈등과 혼란의 4개월 동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론 이제 10개, 17개 시도 중에서 10개의 시도 교육감님들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학교에서 이게 탄핵 선고 내리는 그때는 이제 그게 인용될지 뭐 인용 기각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은 어쨌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민주주의가 작용하고 헌법 체계가 움직이며 부당한 어떤 그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잡아지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예, 산 교육의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서 그런 것들을 시청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수업의 소재로 삼아서 수업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직접적으로 수업 소재로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도덕교사이지만 그래서 3학년 생활과 윤리 수업도 하는데 또 사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회문제 탐구라고 하는 사회 과목도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왜 그것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대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여기 원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정, 출생률 저하, 뭐
생태계 환경, 생태계 오염 이런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남학생이 탄핵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면 줄탄핵 문제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 국격이 저하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래서 사회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발표를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2분 이내로 피드백을 해줬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2인 1팀이었는데 어쨌든 남학생 2명 팀이었는데 훨씬 더 목소리가 더 힘이 들어가면서 10분 이상으로 제가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또 제대로 배워야 한다. 배운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막 약간은 흥분해가지고 힘을 주어서 왜 그 줄탄핵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십 번의 거부권 행사, 부당한 거부권 행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 균제와 겨냥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부를 완전히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었고 또 결정적으로 반헌법적인 그런 내란이 선포됐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또 연거포 8년 만에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원인을 알고 실태를 알고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사실 그 발표를 할 때 자기도 뭔가 조금 그 전남의 분위기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락갈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약간 흥분해가지고 약간 배워야 돼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약간 질책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나서 그 학생의 표정을 봤는데 그 학생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미숙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표정이나 이런 거를 좀 했나?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아이가 이걸 문제 삼지 않을까? 저의 부모님이 혹시 국민의힘 그 지구당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러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육법상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거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쫄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그 아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젊은 20, 30대 남자들이 조금 약간 우경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피해의식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군대 징병제 이거 우리 사회에서 한번 공론화 해봐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불안감이랄지 소외감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세대들의 우경화에 원인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우대 정책, 뭐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정도나 내용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지금 불만이 뭔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뭐 동질화되고 또 때로는 혐오나 이런 것들이 뭐 유의화되고 이런 것 수준을 넘어서서 세대 갈등이나 성별 젠더 갈등이 상당히 진지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8쪽이거든요. 자, 지금 첫 번째 그 만화 컷이 뭐냐면 교사가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신념을 말하려고 했을 때 뒤쪽에서 지금 학부모나 우리 사회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문재인 정부 때 현장 의견을 막 수렴했을 때 우리 도덕과 공청회장에 가장 많은 엄청난 난리 법석이 일어났어요. 그
양성평등이었는데 성평등이라고 용어가 바뀌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반드시 자유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자유를 좀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엄청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고 성평등 이거는 난리였습니다. 그때 막 양성애 그다음에 성전환 이런 것들을 옹호하거나 오히려 지지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조카가 성전환자인데 막 피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공청회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2017년에요 독일에 갔었어요. 독일에 갔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님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그 장학사님은 목표의식이 뚜렷했었어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이텔스 바흐 협약을 한국화시켜서 그 토론 수업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무자로서 독일에 가서 그거 배워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지? 정치교육원. 독일에는 정치교육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 날아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윤리 수업 하면서 정보윤리 단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업한 적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인데 가결은 안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수업할 때 직접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내용 설명하는 걸 유튜브 영상 보여주고 자료도 다 인쇄해서 주고 학생들한테 의도적으로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 4인 1모둠 2명 찬성, 2명 반대. 본인의 소신과 상관없이 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양쪽을 균형 있게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보이텔스 바흐 협약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교조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학생이 몸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교실 안에 들여와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우리 교사들이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편향성의 문제, 어떤 특정 정치 입장을 뛰어넘어서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경도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말해주고 윤리적인 AI 활용법도 말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원고에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사례로서 사상가 국회의원 공약개발 프로젝트 한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사례를 올려봤습니다. 굉장히 제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제가 남학고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의교육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과에서 함께 학교 공동교육과정으로 그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과에서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 이런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다른 데서는 야 5.18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하는데 우리 학교 5.18 교육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담당 선생님의 열정과 의지거든요. 물론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억압하지 않으셔야 되고 허용해 주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교사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학교는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깨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마지막 문구도 깨졌어요. 새로운 민주주의 위기인데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학교에서 열어가자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시죠? 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역시 현장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현장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쌤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남학고에는 절대 일베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강정 선생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기조 강연 그리고 토론자 발표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참여자들의 좀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풀어가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이미 그 발제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답변이 되었겠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발제자님의 얘기보다는 여러 발표자님들의 이야기들로 오늘 그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이끄실 분이 계십니다. 전남교육연구소 장간호 이사장님이시고요. 장간호 이사장님은 전남교육 독립선언의 저자이시면서 전남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끄실 좌장님이십니다. 전남교육연구소 장간호 이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장간호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토론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예. 좀 이따 그 질문지는 아까 받았던 내용은 거의 이야기를 다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남아서 반드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남아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보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라고 알아왔는데 앞으로는 민주주의 교육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그 핵심적 가치는 실천에 있는 거고 우리 모두 다 민주주의자가 되자.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교육을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정과 공화정 이야기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에서 나왔던 능력주의와 경쟁주의가 개인의 출세를 너무 강하게 그 한국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공화정 공동체의 문화가 급격히 무너졌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정과 공화정을 같이 잘 묶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책에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학교는 조직일까요? 공동체일까요? 이 질문 앞에 저희들은 어떤 대답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런 질문들이 실제 지금 잠깐 내용 속에 좀 이야기됐고, 실제로 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일까요? 교육기관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제가 먼저 하나 신성보 교수님한테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역대 민주정부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한 번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교육과 문화가 중심인 사회가 될 건데 왜 국정과제로 최우선 과제로 교육의 문제가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힘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나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라고 표방하는 정부에서는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 세 분 다 느끼셨을 건데 저도 이제 작년에 올해 2월 28일 퇴임했는데 학교 공동체가 급격히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 역할들이 학교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세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좀 고민들,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질문하실 거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정장학사님께서 행사 진행 때문에 빨리 이석을 해야 돼서 오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 준비 내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순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 김진수 쌤께서 분명히 저한테 내일 전달을 하실 겁니다. 어차피 또 같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혹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성보 교수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급적 자각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진보 정부라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교육 문제만큼만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수자라든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조금 중산층 민주주의, 중도적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하층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조금 그거는 민노당이나 할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선이 좀 약간 더 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민생과 교육은 아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민생이 경제적인 문제만 민생으로 생각하고 교육 문제는 민생 아닌가?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이게 엄청난 교육비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자각.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먹고 살면서 배불러지면서 이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 부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조금 민감한데 질적 민주주의, 평등적 민주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이 더 부상하면서 그 자유가 평등과 대립되어 있는 분명히 정의로운 자유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좁은 의미의 자유, 가진 자의 자유로만 해소되는 이런 문제가 그런 면에서 좀 민주주의가 상당히 타락해 있다, 축소돼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소수자의 민주주의, 약자의 민주주의, 억강부약이라고 많이 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담론에 들어가면 조금 분명치 않은 그게 좀 많은 것 같고 상당히 당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지금 특히 나는 제일 문제 삼는 건 실용적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실용적 시장주의가 또 뭐야? 실용적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위험하잖아요. 실용적 시장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 주의까지 붙여가지고 하면은 다른 어떠한 신자유주의를 넘어선다든가 공동선이라든가 억강보약 같은 건 다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 가치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명석해요. 똑똑한 건 사실이에요. 연설도 잘하고. 근데 책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독서는 별로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담론이 치밀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대단한 머리와 발력과 아주 명석하다는 건 얘기는 듣는데 주변 사람한테 주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대화를 위해서 교육계 인사하고 만나기 위해서 근데 교육계 인사 거의 한 분도 안 만날 거예요. 지난해도.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주례사라해서 주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약한 부분은 독서를 안 하는 거, 책을 안 읽는 거. 그래서 잘 알아듣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큰 전망, 짧은 시간에 담론 잘하는데 긴 전망을 얘기하면 뽀록이 잘하는. 그래서 날 보고 좀 신경 쓰면 가까이 지내야 되겠는데 벽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 방입니다. 예. 외람되지만 제가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서 문화가 융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너무 절박한 정치적인 불안정,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우선순위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철학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문건 하나를 받았어요. 그 300페이지 이상의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교육정책 제안서라고 민주당에서 만들었고요. 여기 146가지의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교권 보호랄지 교육부 개혁, 교육개혁, 미래 학교 교육, 입시 사교육 대책, 평생교육 등등 엄청 구체적인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을 개선해 갈 것 같다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5월 30일, 그러니까 김영삼 전부 때 5.3일 교육 개혁을 좀 하려고 했는지 30년 만에 이제 2025년 5월 31일 날 이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아직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초기부터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한다, 잘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전 다 이제 관심 있는 부분 훑어봤는데, 예, 그래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고 기대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그 국정과제 해서 교육과제 한 135개의 과제를 작성을 교육운동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갈 것인가 문제는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것은 교육자치 역량이 성장하지 않으면 역대 어떤 대통령들도 교육 문제를 자기 국정과제로 가져가서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대단히 힘들더라.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여론도 있고 자체 역량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 역량을 강력하게 꾸려나갈 때 우리의 역량을 학교에서 더 그런 역량들 키워나갈 때 교육 문제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절박하게 들어선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8개의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고 원래 했던 정치기본권 문제, 민주시민교육 문제, 좀 더 진일보한 과제들을 제출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그게 잘 성공하게끔 만들려면 우리들이 좀 더 힘을 더 받쳐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다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 젊은 세대와 또 선배 교사와의 간의 갈등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듣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문화적 차이도 느끼기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두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 2년 반을 작은 학교를 근무하면서 갑자기 젊은 세대들이 확 들어오셔서 실은 저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과 나와 이렇게 다른가? 내가 옳다고 중요하다고 되게 주장했던 것이 되게 무의미하고 이제 답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예를 들면 디지털 관련 이런 느낌이 한편 들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나와 이렇게 다른가 고민을 좀 했어요. 실은. 그래요. 이거 나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냐면 학생 그 생활교육 관련 문제가 생기고 특히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본 일에 대한 능력이 엄청 출중한데도 안 해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럴 때 도와줄게, 내가 할게,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엄청 작아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손을 내밀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다르게 보였던 그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끼리만 막 모여있던 그 마음을 꽁기꽁지 끄집어내는데 발견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저 마음속에서는 표현하는 건 달라요. 막 애들하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막 거의 욕설에 가까웠게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 교무실에서도 뭐 이게 선생님 맞아? 막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 들기도 했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니 그들도 똑같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표현하는 방법은 나와 좀 달랐고 나는 뭔가를 막 진지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진지가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이러면서 내가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그분들이 마음을 열었고 그분들이 펴는 교육이나 그분들이 가진 가슴이나 그분들의 역량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교육 현장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정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과제를 좀 해결하고 놓은 느낌. 우리 젊은이들 학교 공동체 문화만 된다면 학교가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희생, 봉사, 교사니까 이런 것들로 나를 얽매이고 강요를 했다면 그들은 정확하게 어찌 보면 선생님이 저래도 돼? 라는 게 다시 생각해 보면 맞아. 그거 주장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2개 달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방금 이제 김인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세대 간의 갈등도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바뀌시고 또 지금은 너무너무 다들 사이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 전교조 분회장인데 올해 우리 학교에 새 분회원이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번 선배님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시고 배드민턴 같이 치시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가히 권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그래서 그 학교의 일로 업무로서 만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하면은 세대 갈등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일부 학부모 몰지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가.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이 처음에는 가해자였는데 사과하다가 뭐 변호사, 법조인, 브로커 뭐 이런 거 붙으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소송 걸어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권위적인 교장 교감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학교 민주주의가 많이 실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무섭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학부모들 대화가 안 통하는 언제든지 내가 소송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오히려 학부모들과의 갈등 그런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마지막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전 세대의 학교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자와 갈등 문제가 대단히 컸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문제는 일정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방향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대 갈등 문제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두 분 이야기로는 충분히 우리하고 같다. 그리고 학교 공동체가 유지되는 한 또 공동체 문화가 함께하는 한
충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방청객에서 지금 좀 질의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신윤혁입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겪고 나서 제가 한 철학자의 군인들 실제 계엄군이 왜 이렇게 미적미적 됐는지에 대해서 철학적 통찰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구타하지 않아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것이 어떤 군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이제 과거 정교조가 교육 민주화를 통해서 이뤄낸 가치였고 그것이 또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교육이 사회를 구조해내지 않았을까라는 교사로서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에서도 또 반대로 젊은 극우 세대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뭐 이런 이 강연회가 생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방법이 무엇일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이제 장학사님이 안 계신데 지금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민주시민 교육과가 다른 과하고 이렇게 통합돼 버렸더라고요. 막 K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뭐 마치 파면 선고 난 이후에 도교육청 벽면에 크게 붙이고 이 우리 교육이 이뤄낸 성과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실제 조직 개편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뭐 최근 이제 도교육청 입장문 보면 구조만 통합이 되었지 뭐 역할이 축소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뭔가 인력이 증원이 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축소 통합된 조직 개편안을 보고 이 민주교육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주시민 교육과가 너무 학생 자치의 업무만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현장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학생 자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럼 민주시민 관련 공문이 다 그냥 학생회 맡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은 교무부장이 해야지 더 맞지 않나? 내지는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되지 맞지 않나? 교직원 회의가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회한테만 계속 민주시민 내용이 오면 그리고 또 젊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생 자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정책적으로는 약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아까 교수님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적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의 방향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교육청 개편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개편안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별도로 주최 측에 좀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개편안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장학사님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전달 혹시 청객에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설래 교감 선생님, 혹시 이 조직 개편에 대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네, 지금 조직 개편의 이제 이쪽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시민교육팀이 인권보호팀하고 이렇게 하나로 한 팀으로 이제 묶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의 조직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될 이 시점에 인권보호팀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인권보호팀이 교육활동 침해 부분을 전폭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제 제주 선생님까지 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전담팀처럼 꾸려지는 것도 필요하고 민주시민교육에 좀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지금 교육활동 침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보호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고 있다, 체감도가 아주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정립도 더 확고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두 팀이 지금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그래서 줄였다 이렇게 해서 다른 팀들도 굉장히 많은 팀이 있어요. 행정팀, 총무과, 교육과정과 생활안전팀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두 팀은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는데 두 팀을 지금 한 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팀 줄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 걱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놓쳤는데요. 교육청에서 직접 장학사님으로 계신 박사님 혹시 짧게라도. 네, 민주주의하고는 크게는 상관없지만 독서인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장학사 박미옥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우려하는 사항은 이번에 이제 행정 업무 경감이란 이유로 행정 쪽으로 강화시킨다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만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교육적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행정인원만 늘리는 방향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고 도에 슬림화하겠다고 해서 변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대단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국도 사실은 변화가 많이 됐는데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많이 축소가 되었고 행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전남교육 정책 포럼에 참여한 이유도 주제가 탄핵 이후 민주주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주의 교육이 너무나 열망이 넘쳐있는 시제였기 때문에 이거 잘만 이용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오늘 어떤 논의를 하시는가가 대단히 중요했고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활동들이 굉장히 그래도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면이 있었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잘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시대를 만났다. 탄핵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90년대 민주화 시대 그 다음 이상의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나 이렇게 양분화시키고 이 탄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적에서 희망도 보았잖아요. 저는 정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아낸 것은 사실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키워냈던 민주교육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라고 보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시기에 민주시민 교육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나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직 개편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년도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만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펼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이 좀 있어서 어떤 정책화시켜서 내년도 나아갈 방향을 정해줘야 흐트러짐 없는 조직 개편도 되고
내년도 방향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전 도교육청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그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9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보고 배운 것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민주시민교육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랑 선생님들이 항상 가졌던 마인드가 굉장히 민주주의려고, 물론 우린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하려고 노력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민주교육이 삶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스며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목, 하나의 업무로 아주 그냥 여러 교육 중에 한 분야로 라고 자꾸 이게 그러니까 너무 축소되어 버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민주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도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탄핵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교육이 그냥 수많은 교육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가장 큰 가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럼 학생 자치가 안 되냐 했더니 자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토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 토론을 못 합니까? 그랬더니 자유 시간에 모든 해야 되는 뭐 교육이 다 정해져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10분만 잠깐 한다. 그래서 학생회나 우리 반 아이들 토론을 수업 시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을 들으면서 90년대보다 더 심하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정말로 좋은 시기를 만났고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 타임으로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질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드렸으면 어쩔 뻔. 제가 강론으로 한 가지만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우경화가 돼버린 건 사실 학교에서 이 사회의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더 하고요. 중학교는 또 어리다고 덜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삶에 대한 이슈를 수업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없다 보니 밖에서 SNS에서 듣는 이런 극우적인 그런 이야기 바로 침투해버리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실로 수업으로 가져오자. 목에서. 예.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질문하라 할 때 제일 곤혹스럽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혹시 이야기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님께서 왜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부당한 체벌을 안 당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랬을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심성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이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절제와 겸손이 필요하다. 소리 지르거나 무례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인 것보다도 또 수사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공정하고 또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민주라는 말을 1980년대부터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썼는데 그러나 내가 민주주의자인가는 늘 의문입니다. 무심코 하는 평소에 했던 관행적인 언어, 관행적인 행동, 무심코 하는 말이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작은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자로 나부터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같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마이크의 민주주의자인데요. 이 뭐가 결손 마이크에서 이게 더 나아지. 들립니까? 네. 마이크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강경선님 말씀 듣고 오늘 마지막에 또 장학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또 앞에 초등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저는 학자니까 이론가죠. 이론가지만 리얼리즘을 가진 아이디얼리스트, 리얼리즘, 현실 바탕을 두지 않은 이상. 이렇게 저는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분리되어 있게 말해야 된다. 근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리얼리즘이지 뭐. 현실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유티피아를 지향하지 않으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꿈을 잃지 않듯이 유토피아를 잃지 않아야 되고 이상국가에 대한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에게 교육 이상국가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아직 우리는 근대화형, 산업화형이지 아직 선진형은 아니다. 라는 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안민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그 하나하나 자막 넣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또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의사결정이 대통령의 중심지에서 대통령이 좀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만 밤달짝만 내가 큰 걸 원하지 않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면에서 아까 전에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면에서 첫 번째 말씀 드린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내란 사태 때문에 들어간 거죠. 탄핵 없으면 아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학생들 충동하려고 하니나 교사가 정치 편향 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내란 사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본권을 갖지 않으면 대중들이 우경화될 가능성도 있고 노예화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들어갔다는 거. 근데 그걸 실천하는 교사 자신들이 대중적으로 의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 제가 만나본 교사들 불편해요. 지금 입시교육만 하고 나오는 시험 문제만 잘 하면 되는데 불편한 주제 가져오는 거를 변화를 싫어하는 교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 침묵하는 교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 셀기맨으로 전락하는 교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 개인주의의 도래와 함께 배부른 자의 자유, 배부른 자의 민주주의 그런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의 공격에 대해서 혐오에 대해서 방어해낼 수 있는 내적 주체 영역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증거자가 시대가 부름을 받아서 부활할 때가 됐다.
두고 있는 고목화된 인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 다시 부활할 시게 됐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지도부에게 지금이야말로 조선오조의 숫자가 작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1500명 얼마 안 돼도 다 싸웠다. 오히려 양으로 싸우지 말고 질로 승부해라. 지금이야말로 가장 정교조가 꼽힐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앙에 있는 분들에게 의외로 궁금해져 있는 거. 민주주의가 간성화 되어 있어요. 뻔한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려면 제3의 공존의 민주주의, 자제의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성공 못한다. 인간적 성숙과 정치적 성숙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만큼 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상대하지 말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른 면에서 결론적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 교육관도 세계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에서는 도래할 민주주의가 뭐고 도래할 사회가 어떤 거고 도래할 사회에 인간이 어떻게 그 억압적인 제도 속에서 타락하지 않는가, 유혹에 건드릴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아무리 제도가 열악하더라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 간의 변화, 세계 간의 변화가 축적돼야지 제도가 타락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제도의 민주주의가 다 되면 다 끝났지만 하부 구조가 변하면 상부 구조가 어차피 다 바뀔 줄 알았지만 안 됐잖아요. 그걸 분리했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에 대한 선진난만한 생각 뒤집어지면 다 될 줄 알았지. 안 돼. 레닌이 마지막 죽을 때 저 스탈린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게 인간의 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마지막 죽을 때 말했어요. 저 스탈린 같은 사람 때문에 사회주의가 인간의 혁명에 대해 소홀했거든요. 자아혁명에 소홀했거든요. 제도만 변하면 자연스럽게 상부구조 이데올로기가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변해. 인간은 제도가 바뀌어도 무인수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 때문에 제일 편한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유교사에 퇴근이 빨라져요. 중간에 빈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시장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얌체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열심히 활동해서 안 그런데 어중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빨리 퇴근을 갔다 와도 되는데 중간에 빠져먹고 가요. 그러면 그게 자꾸 도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풍토를 다 망쳐요. 그런 교사가 민주주의가 우리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때문에 소크라테스 죽은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결론을 내지면 그러면 아주 마지막에 학부모의 시민화가 중요하죠. 학부모의 시민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돈 번다고 해서 그래서 부르주아란 말과 시티즌만 달라요. 부르주아는 돈 가진 사람의 시민이고 시티즌은 프랑스 말로 교양 있는 시민인데 교양 없는 부르주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민주주의가 꼽히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의 노력은 그만큼 민주주의는 지금 다시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끼리 다 된 것처럼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을 일도양식으로 완인에 어디 가서 자꾸 소리 지르냐고 배척하려면 그럼 우리 우군이 다 없어져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데 세계문의 싸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민주정권을 오래 못 찾다 보니까 이 배제의 칸막이 정치가 많거든요. 저도 그 배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나를 그 표기 밀어서 가는 사람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으로 민주주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교수님이 참 잘 출신한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만은. 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잘
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가 전투적 민주주의로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으로 사는 공동체적 공화주의가 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성찰하고 경계심 가지고 그러려면 지금 실수 없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저 돌아가는 서울로 돌아가는 저 발걸음도 상당히 오늘 현장에 말씀 들으니까 오늘 말씀 힘 있는 말씀 드리니까 고맙게 오늘따리가 아마 이제 이게 시작이겠죠. 시작인데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학교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공간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 자체가 민주주의 공간이요. 그렇게 보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이지 않습니다. 상과 문화가 묻혀있는 학교 그 자체가 민주주의 공간이 돼야 되고 아마 총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의 시발점이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또 같이 토론해 주신 분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